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7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흥미로운 자료들이 좀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최신 분석 보고서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법무법인 세종의 사이버 위협 관련 뉴스레터, 비카인즈 뉴스요야, 또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관련 위키백과 정보까지 꽤 다양하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잘 엮어서요. 현재 국대 정세,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영향력이라든지 북한의 최근 움직임, 그리고 새로운 안보 위협들, 사이버 보안 같은 거요. 그런 걸 짚어보고요. 네네. 또 이제 막 시작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안까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국제 정세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복귀 가능성 같아요. 미국 우선주의, 이게 다시 강화되면 동맹 관계가 많이 달라지겠죠? 바로 그 점입니다. INSS 보고서를 보면 동맹 관계가 예전처럼 어떤 가치 중심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철저하게 이익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익 중심이요? 네. 방해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또 캐나다, 멕시코, 중국 같은 나라들 대상으로 고율 관세 부과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보호무역주의가 훨씬 더 강해질 거라는 신호죠.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걸 좀 빨리 끝내려고 할 수도 있고요. 중동 지역은 뭐 계속 불안정할 것 같고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로 미중 간 긴장도 여전할 거고요. 특히 그 비카인즈 뉴스에 나온 거요.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 중에 갑자기 귀국하면서 이스라엘, 이란 휴전보다 훨씬 큰 것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건 좀 의미심장한데요? 네, 그렇죠.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한데 일단 예측 불가능성을 높여서 협상력을 키우려는 트럼프 특유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지금 국제 정세가 얼마나 유동적인지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죠. 단순히 중동 문제 그 이상 더 큰 판의 변화를 암시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북한 움직임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올해를 전쟁 준비 강화의 해로 선포했다고요. 군사훈련도 늘리고. 네, 맞아요. 근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게 10월부터 러시아의 특수부대를 파견했다는 점이에요. 러시아의 특수부대요? 이게 그냥 훈련 교류 차원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INSS 보고서도 그 점을 지적하는데요. 단순한 훈련 교류를 넘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실제 전쟁터에서 얻은 경험이나 데이터를 흡수하려는 것 같아요. 그걸 바로 자신들의 군사 전략, 특히 대남 전략에 적용하려는 아주 실용적인 계산이 깔렸을 수 있다는 거죠. 남한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딱 규정하고 경의선이나 동해선 같은 통일 상징물까지 폭파하는 걸 보면 과거와는 완전히 선을 긋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한류 차단 같은 통제를 강화하면서 김정은 우상화에 더 힘쓰고 밖으로는 러시아랑은 더 가까워지면서도 미국이나 일본과의 대화 여지는 또 열어두는 굉장히 복잡한 스탠스네요. 네, 맞습니다. 개적사업국이라는 걸 통해서 사이버 공격이나 가짜뉴스 유포 같은 이런 비대칭적인 위협도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요. 기본적으로는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또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나 낙복자 문제 같은 변수를 활용해서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여지는 남겨둘 겁니다. 상당히 유연하면서도 계산적인 외교죠. 이런 전통적인 안보 문제 말고도 요즘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들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특히 사이버 보안, 이거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그 부분은 세종 뉴스레터랑 INSS 보고서 모두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있잖아요. 이걸 악용한 공격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랜섬웨어나 스피어피싱, 딥페이크 같은 기존 위협도 여전하고요. 특히 러시아랑 북한이 사이버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건 이건 정말 새로운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이버 회복 탄력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사이버 리질리언스라고 하죠. 공격을 당하더라도 시스템이 최대한 빨리 복구되고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 이게 이제 국가나 기업 모두에게 정말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보건 문제나 기후변화 문제도 이제는 그냥 환경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봐야 하는 시대가 됐고요. 엠폭스 변이나 조류 독감 같은 새로운 팬데믹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또 미국의 생물보안법 추진 같은 거 보면 바이오 분야에서도 미중 갈등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기후재난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 이것도 이미 현실이고요. 네. 정말 안보의 개념이 넓어졌네요. 자, 그럼 이제 국내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6월 초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 위키페디아나 비카인즈 자료를 보니까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근데 여소야대 국회라는 좀 쉽지 않은 환경에서 시작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초기 국정 운영은 아무래도 정치적 혼란을 좀 수습하고 경제 회복, 그리고 안전 확보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G7 정상회의 탐속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 대비했고요.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협력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주변 국가의 관계 관리에도 좀 신경 쓰는 모습이랄까요? 네, 일종의 준형 회객을 모색하는 것 같아요. 대북 정책에서는 일단 확성기 방송은 중단하고 대화 채널 복원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건 뭐 앞서 얘기한 트럼프 변수라든지 북한의 움직임 같은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일단은 국내 안정을 좀 꾀려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좀 강조하고 AI 기술 육성을 위해서 대통령실에 AI 미래기획 수석실을 만들었다는 점도 눈에 띄고요.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같은 초기 내각 인선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전반적으로는 좀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 안정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찾아가려는 그런 초기 단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 가능성으로 국제 질서가 크게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이고 북한은 여기에 발맞춰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 네, 동시에 사이버 보건 기후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은 이미 현실이 됐고요. 그렇죠. 이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일단 국정 안정을 도모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와 굉장히 밀착하면서 남한에 대한 적대 노선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새 정부가 추진하는 대화 복원 노력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특히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미북 관계 변화와 맞물려서 이 노력이 시너지를 낼지 아니면 오히려 좀 부딪히게 될지 이 점을 계속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